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모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정입니다. 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가 바로 일자리인데요. 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가 됐고요. 10조 원 일자리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돼야 가계소득도 늘어나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또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되고 나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들 기대를 하고 나도 이제 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을 텐데요. 근데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준비를 잘 하셔갖고 기회라는 것도요. 네. 준비된 자에게만 오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오늘도 잡정보센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공채 합격을 위한 꿀팁만을 모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자, 네. 오늘은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한테 희소식이 될 KB 국민은행의 현장 면접 필승 전략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네. 미스터 뱅쌤, 류수환 뱅뱅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졌어요. 네, 오늘 여름이네요. 시원하게 저기 네. 모시 같은 느낌을 느낌인가요? 굉장히 시원하게. 자, 요즘 어떻게 좀 한 주간 상당히 좀 바빠지실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 같아요. 시작 멘트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네. 학생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취업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 하고 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여기 상당히 이제 거기에 부응을 해줘야 그렇죠. 도움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뱅쌤 나오실 때마다 이제 그래요. 은행권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희소식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오늘도 좀 기대를 한번 그러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네, 그리고요 자, 오늘 새 얼굴이 나와 계십니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윤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무티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잡정보센터 공식 힐링 요정이었던 구보란 캐스터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취업 준비생들한테 정보를 전달할 거예요. 각오 한마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2017년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니 숨차오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산소 같은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산소 아직까지는 같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봤더니 네. 미소와 어떤 말투가 일치하지 않는다. 약간 좀 그래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좀 아마 더 긴장돼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가시기를 수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좀 알겠습니다. 다우신 느낌이에요. 네, 잘할 것 같고요. 네. 자, 먼저 오늘 알아볼 KB국민은행의 현장 면접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죠. 네. 네,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이 찾아가는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화면으로 일정과 지원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면접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면접자에게는 신입행원 공개 채용 하반기 지원 시 서류 전형이 면제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면접은 총 3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현장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방부 전역 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굿잡 취업박람회 현장 면접이 있는데요. 취준생 여러분들께선 일정과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현장 면접을 진행할지 고르셔야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현장 면접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현장 면접을 실시했고요. 전라남도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6월 27일 전라남도청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부산광역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 현장 면접은 6월 29일에 실시하고요. 충청북도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7월 6일에 현장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접수는 KB국민은행 홈페이지로 하시면 되고요. 현장 면접은 일자별로 300명이 제한돼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서 등록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지원 일정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선택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전역 장병 예정 장병 대상과 취업 박람회에서 진행되는 현장 면접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 전역 예정 장병 전형부터 살펴보면요. 접수는 지난주 금요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할지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현장 면접 종류인 KB 국잡 취업 박람회는요. 바로 오늘부터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6월 2일까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별 300명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빠른 접수는 필수겠죠. KB국잡 취업박람회 현장 면접은 온라인 지원서를 등록하는 게 국민은행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kb국잡페어.com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주소 잘 확인하셔서 접수하셔야겠습니다. 하반기 KB행원 신입 공채 서류 전형 면제받을 수 있는 현장 면접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뱅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영 캐스터 아주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잘하는 네. 친구군요. 예, 굉장히 좀 저희가 국민은행의 어떤 그 지원 자격이나 네. 여러 가지 현장 면접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자 뱅쌤께서 현장 면접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저희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예, 우리 그 김하용 캐스터님 잘 네. 설명해 주셨는데 예. 지금 이 현장 면접이 지역 그다음에 전역 예정 장병 그다음에 취업 박람회 이렇게 세 파트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예. 이 지역이 뭐 충청도, 전라도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역 예정 장병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현역 병장 네. 출신보다는 장교 출신이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 현역들은 이제 학교 복학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이제 맞아요. 내년 2월달에 졸업을 해야 이게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장교들이 이제 좀 우선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장교급이라고 그 규정을 짓지는 않네, 그죠? 예, 규정 짓지는 않고 현역들도 실제로 지원하는 그 현역병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네. 현역병도 지원하는 이 지원 군인들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하고 가능하고 하고 나서 군대를 가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군요. 이제 그 우리 현역병들이 지원 네. 실제로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요번에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요번에 총 8회차에 이제 네. 그 한 회차에 300명, 그러니까 2,400명 꽤 되네요. 정도가 이제 면접을 보죠.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면접 합격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에도 이런 프로그램 운영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국민은행이 이제 작년에 지금은 이제 좀 이 유야무야해졌는데 예. 그 청년 희망재단 네. 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이 작년에 청년희망재단 여기에서 이제 국민은행이 그 현장 면접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하고 똑같이 그 현장 면접에서 합격을 하면 서류 전형 면제.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는 사례가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국민은행에서 이걸 한번 해보니까 현장 면접 제도 괜찮네라는 이런 걸 느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올해도 같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희망재단을 그 활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 어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래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게 이 현장 면접, 지역 면접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던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청년희망재단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아하. 했던 그 그랬군요. 제도니까. 예, 예. 작년에 이제 최종 합격한 사례를 당연히 보셨을 텐데 이 중에서 좀 이게 이 친구는 정말 될 만해서 된 거지만 상당히 좀 특이점이 있었던 친구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친구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예, 작년에도 이 최종 합격했던 친구들을 제가 봤던 친구가 이제 2명을 봤는데요. 네. 그 2명 다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두 명 다 제자이셨던 거죠? 예, 예. 이 처음에 이제 청년희망재단에 면접을 보러 가서 거기서 붙었다.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 면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 서류 전형 면제를 받으면 바로 그 필기 시험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필기 시험, 논술 시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예. 이 최종 합격까지 갔던 친구도 있고 제가 봤던 친구들 중에 중간에 이제 1차 면접이나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던 친구도 있는데 그 하나같이 현장 면접에서 붙었던 학생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이 오프라인으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면접관이 그 청년희망재단에서 이 학생을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받을 만한 친구들이 합격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이 뭘까요? 그게 인사 담당자의 느낌인데 그게 참 쉽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그러니까 말로는 같습니다. 하기 뭐하지만 딱 봤을 때 어떤 일단 호감적인 이미. 예, 우리 이 방송에서 조민혁 선생님도 나오면 예쁘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그래요.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쁜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쁜 분들도 있고
반드시 예쁘다고 해가지고 다 붙는 건 아니지만 그 예쁜 분들도 있고 그 이미지와 호감도 그리고 편안함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 어떤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아마 수석을 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차석을 알겠습니다. 예. 네, 역시 어쨌든 딱 봤을 때 유머러스하시네. 뭐라 얘기하긴 뭐하지만 딱 봤을 때 어떤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 꼭 그래. 그게 뭐 이쁘고 잘생기고의 개념이 아니라 예. 또 호감 가는 이미지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3가지였습니다. 지자체 현장 면접, 전용 예정 장병, 예. 그리고 KB 굿잡 취업 박람회. 이 중에서 그 전용 예정 장병만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고요. 예. 지자체 현장 면접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 건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역 예정 장병들은 아무래도 이제 2018년 2월 달에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교 출신들이 그 위주가 될 것 같고 그 현역병 병장분들은 아마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면접 보는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서 이제 면접 보는 학생들은 그 서울의 굿잡 그 박람회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역 우선으로 지원을 할 것 같고 지원 자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굿잡 박람회 가서 나는 면접을 보겠다 네.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역 쪽에 우선 지원을 할 것 같고 그 서울에서 마지막에 하는 이 KB 굿잡 박람회는 서울 경기 지역 이쪽 그 지원자들이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면접에서 이게 그 합격하면 실제 채용에서의 혜택을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될 텐데 아까 이제 김하은 교수가 말한 대로 하반기 공채 때 서류 전형 면제인 건데 이게 큰 거죠, 상당히.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네. 그 서류 전형을 면제받은 학생들이 이제 그 인턴을 하면서 우수 인턴을 했거나 우수 인턴으로 선정이 됐거나 이번에 이제 현장 면접처럼 이런 과정에서 합격한 친구들은 서류 전형에서 면제 혜택을 받는데 예. 실제 이제 하반기 채용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 전형 면제를 받으면 자기소개서라든가 어떤 뭐 스펙 준비라든가 이런 데 쏟아야 될 시간을 미리 필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한 8월 달, 9월 달에 이제 서류 전형 기간이 되면 이 준비하는 어떤 진도가 팍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장 면접에서 이렇게 합격을 하면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서류 전형 고작 서류 전형 면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네. 참 좋은 제도니까 막 그게 활용을 많이 또 해야 안 돼요. 되는 친구들 많죠. 실제로 서류가 안 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근데 아직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기 전인데 이 시기에 이렇게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현장 면접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은행 인사부에 있을 때 이런 그 시스템을 많이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하지는 않았었죠. 예, 하진 않았지만 그 이제 그 비슷한 이거하고 조금 다른 케이스로 합니다. 그 외국계 은행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로컬 은행이었습니다. 국내 은행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외국계 은행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제가 다녔던 은행이. 근데 외국계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냐면 미국으로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 미국에 네. 있는 대학교를 캠퍼스 리크루팅을 합니다. 아 정말 예. 가서 직접. 예,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는데 우리 국내 은행들도 이렇게 캠퍼스 리크루팅을 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도 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보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서류 전형 과정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그 하반기 공채 시즌 되면 지원하는데 예. 이 서류 전형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진짜 괜찮은데 떨어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고 그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평가 결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프라인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오프라인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국민은행처럼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로 뭐 우리 연예계에서는 길거리 리크루팅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 예, 네. 길거리 캐스팅 그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 실제로 오프라인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의 현직 관계자들 분은 많이 아실 테지만 예, 예. 확실히 그 온라인보다는 더 잘 알 수 있고 또 네. 실효적이라는 말을 하시나 봐요. 예,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민은행이 작년에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 제도를 활용했는데 이거를 작년에 거기서 스탑하지 않고 올해 다시 이어간다는 거는 작년에 보니까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면접 보고 선정했던 그 학생들이 그렇겠네요. 결국 괜찮았고 그러고 이 제도는 계속 이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자체적인 결론이 났으니까 원래처럼 다시 이제 이걸 이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그 은행권 면접 준비할 친구들이 현장 면접을 앞으로도 이게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예, 예. 네. 예, 실제 공채에서처럼 인성 면접, 뭐 PT 면접,
토론 면접 이거 다 보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약식으로 이제 상당히 약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우리 공채 시즌 되면은 은행권 면접이 되게 이제 복잡합니다. 예. 뭐 PT 면접, 토론 면접 막 이런 게 있는데요. 그렇죠. 이 현장 면접에서는 그 주로 인성 면접, 그러니까 인성만. 묻고 답하는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 대전 지역에서 벌써 1차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성 면접 위주로만 그러니까 아까 좀 얘기하신 대로 간단하게 뱅쌤 얘기대로 그 딱 처음 봤을 때 느낌. 좋은 친구들 예.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발탁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 현장 면접을 한다면 꼭 이런 지원자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죠. 어떤 이윤정 아나운서 학생들이 같은. 저 같아요. 조금 더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어떤 학생들인가 하면은 평상시에 주위에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한테 야 너는 딱 은행원 체질이야라고 하는 넌 은행원 하면 참 잘할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주위에. 근데 이런 학생들이 그 자기 스펙이나 뭐 학교라든가 나이라든가 스펙적인 요인 이것 때문에 좀 주저하고 좀 지원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는 맞는데 맞는데. 예, 캐릭터나 모든 스펙 인성적인 때문에? 것, 스펙 때문에 아. 내 스펙이 과연 은행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어떤 오프라인이나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 극복하지 못하고 그런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딱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 학생들은 딱이고 일반 지원자들도 다 지원을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요. 특히 그런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스펙을 능가하는 면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합격할 수 본인이 스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겁내서 이제 지원을 안 하다가 이런 거 해서 어떤 본인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면 또 더 좋은 점, 자존감도 좀 회복이 되고 상당히 좀 좋은 장점이 있겠네요. 꼭 예. 결론이 그러니까 또 합격하지 최종 합격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좀 그 다음 차수에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예. 충분히. 그렇군요. 자, 현장 면접 온라인 접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뭐 지원서 비슷한 걸 작성하는 건가요? 보니까 요번에 그 시스템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일반 공채할 때 하고요. 그러니까 같군요. 뭐 학교 예. 이런 거 다 넣고 대신 토익하고 자격증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물론 있겠죠. 자기소개서 요번에 접수가 이 선착순 접수입니다. 네. 예. 근데 자기소개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가 길진 않고 길진 않군요. 자기소개서 항목이 국민은행 보니까 지원 동기가 이제 300자. 300자. 예, 그다음에 QR을 소개해 주세요 해서 이게 이제 500자. 그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험, 성공 실패 경험 이거 500자. 그다음에 입행하게 된다면 지점에서 영업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500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자소식을 왜 했냐면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는 친구들,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그 기쁜 마음으로 접수하려고 했다가 자기소개서 보고 그거 쓰라고 살짝 하니까. 흠칫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 빠른 접수가 중요할까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좀 잘 쓰는 게 중요한지. 이번 지원은 좀 빠른 접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착순 접수로 그 원칙을 이제 네네. 발표를 했고요. 공들이다가 놓치겠네요. 예. 어. 자기소개서 때문에 지원을 서두르지 않거나 뭐 지원을 뭐 기피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겁니다. 이걸 되고 나서 다음에 준비해도 예, 늦지 충분하니까요. 않다. 그렇군요. 예. 네. 지난번에 신한은행 직군, 리테일 서비스 직군부터 그리고 우리은행 개금서, 그다음에 예. 기업은행 청년 인턴웨이어 이렇게 국민은행 뭔 이게 면접까지. 개금서라고 읽을요? 개인금융 서비스를 아 개금서라고 근데 실제로 줄이는군요. 개인금융 서비스를 개금서라고 그래요? 이제 취준생들, 그렇군요. 네, 취준생들이 예. 눈높이에서 전문가요? 이제 전문가에 개금서라고. 대해서 이제 놀랐습니다. 은행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죠. 자, 이렇게 면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면접 준비 전략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이제 학생들이 꼭 우리 취준생들이 꼭 거쳐야 되는 게 이제 면접 과정입니다. 근데 또 취준생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과정이 면접이죠. 그것도 긴장도 되고요. 실제로 면접관들도 긴장을 합니다. 그 면접을 보러 갈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현장 면접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그러면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명의 은행원을 뽑는 것이다. 결국 네가 아무리 여기서 합격해봤자 한 명의 은행원이 되는 것이지 네가 뭐 국회에 가서 정치인 할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한 명의 은행원,
내가 은행원과 얼마나 가까운가, 은행원의 어떤 특징들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얼마나 은행원스러운가라고 하는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거국적으로 너무 이렇게 비장한 느낌으로 오는 것보다 나는 이 은행에 아주 충실한 은행원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디테일이 좀 필요하다. 예.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은행원스러운가를 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은행원스럽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막막할 텐데요. 제 주변에 지금 유선 쌤도 그렇고 네. 은행원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그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되게 차분하고 예. 꼼꼼하고 예. 재밌진 않습니다. 재밌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이게 선한 이미지도 있고 뭐가 좀 바른 느낌? 그런 약간 공무원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상당히 그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과거에 지금도 뭐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과거에 어떤 공적인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그 직장을 그쵸. 꼽으라 그러면 공무원입니다. 첫 예. 번째가. 그다음 두 번째가 어딘가 하면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다음이었죠. 그 중에서도 은행. 예, 은행. 그쵸. 뭐 정권이나 보험은 좀 이제 좀 그보다 달라요. 좀 덜하죠. 좀 다르고. 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은행이 이제 가장 공적인 느낌이 강하다 이런 쪽에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김성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차분하고 좀 선한 신뢰감도 이미지에 가고. 신뢰감 예. 가고 재미는 없지만 믿음은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은행원스럽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그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예.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졸립지만 자기 할 일을 꼭 하고 잘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충대충이 없는 예. 그런 우리 느낌이어서 잠 한숨 자고 시작. 아니 그래도 실제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그래요. 은행원스럽다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옛날 것도 지금 어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덕목들이 아까 우리 있을까요? 그 김성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을 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좀 더 그건 이제 은행원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은행 현직자들에 대한 느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과정을 할 수 있을 겪으면서 텐데 이제 나오는 예.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우리 면접관들이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는 학생들한테 어떤 그 면접 마인드라든가 자세를 보여주는 게 좋은가 하면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뢰감이 가는 이런 거는 은행원이 돼서 이제 보여줘야 될 거고 그렇죠. 이 학생들이 면접 과정에서 보여줘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모든 그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겠죠. 그 긍정적인 느낌.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긍정적인 느낌, 자신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솔직하게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솔직하게 답변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거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더 핵심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긍정이란 그 개념이 예. 또 자칫 너무 이렇게 회사 되고 싶어서 너무 그 사람 말에 심사위원 말에 또 너무 맞춰가고 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인위적인 면접 태도 또는 인위적인 긍정인데요. 그 면접관들은 이런 말을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접관들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인위적이다, 자연적이다라는 게 한마디 말만 섞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어떤 자연스러운 예.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좀 이제 뭔가 되고 싶어서 예. 없는 말을 하는 건지 예. 딱 바로 보시는군요. 예, 어. 그게 바로 보입니다. 제가 책 적을 때도 그런 글을 적는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은행에 면접 가면 보통 1분 안에 결정이 난다 이런 이제 루머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에서 제가 책을 적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은행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1초 만에 결정이 납니다. 1분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예. 딱 인상만 봐도 예. 오. 느낌만 딱 보고 이 친구는 상당히 은행원스럽다. 상위권이다, 중위권이다, 하위권이다. 아니면 영원히 은행과 그냥 고객일 뿐이다. 이게 그냥 언제까지나 예. 당신은 네, 영원히 고객일 번호표를 뿐이다. 뽑아야 되는 그 고객이다. 존재인지 아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면접에 볼 때 좀 몸에 배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본인의 어떤 DNA적인 요소가 그렇죠. 좀 그렇죠.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 우리 나누었던 그 인위적인 긍정, 그 좀 실제는 아닌데 그런 척하는 거죠. 근데 되고 싶은 마음에. 이거는 바로 표시가 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표시가 나지 않게 면접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평상시 생활에서 나옵니다. 네. 평상시 생활에서 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느냐. 이 평상시 생활이 면접 준비가 돼야 되지 면접에 임박한 상태에서 면접 준비하는 게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인사 담당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뱅쌤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과 어떤 밝은 거의 차이를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그냥 자기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좀 없는 사람들도 밝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쵸. 뭔가 신뢰감도 가고 굉장히 꼼꼼한 느낌이 나면서도 긍정적인 느낌. 이런 걸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평상시에 이제 그렇게 살아야 어. 되죠. 평상시에 그렇게 항상 친구들하고 교우 관계를 맺을 때 또 네. 부모님이나 가족 관계에서 그래요. 또 이 항상 긍정적으로 좀 뭐 많이 뭐 예를 들어 술을 한 잔 같이 먹어도 항상 계산은 먼저 하고 이렇게 그게 그냥 꾸민 게 아니고 그냥 예. 배어 있는 거. 예, 그게 배어 있어야 그게 면접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런 게 배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절대 이길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딱 보실 수도 있겠고. 예, 딱 그러니까,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평소 생활에서 생활에서 좀 그걸 바꿔 하려고 나가야 애를 될것 같아요. 써야겠네요. 항상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서 친구들한테 계산을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그래요. 베풀어주고 베풀고. 그러니까 두둑하게 하려면은 부모님이 그걸 지원 안 해주시면 뭘 해야 돼요? 아, 그쵸. 본인이 알바를 하든가 알바를 뭔가 해야지. 애를 써야 되는 예, 예, 그렇죠? 예. 불로소득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술술 노력이 풀리네요. 네, 예, 어쨌든요. 노력이 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궁금한 게요. 아까 현장 면접에서 인성 면접만 짧게 본다고 했었는데요. 어떤 평가표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평가표는 항상 면접 볼 때마다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행원 면접을 보면 이제 평가표가 조금 더 정교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데 우리 현장 면접처럼 이번에 현장 면접처럼 좀 이제 간단한 면접 같은 경우에도 면접 평가표는 있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이 친구가 은행원스러운가라고 하는 이 관점을 평가할 텐데 그 사이에서는 뭐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이제 은행이 고객과 응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고객과 말투라든가 뭐 말의 빠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하는 평가표가 있는데 한 5단계, 10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각 은행들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제 현장 면접에서 취준생들이 좀 준비해서 가야 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번에 이제 현장 면접에서 주로 그 인성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인성 면접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은 좀 준비를 해서 갔으면 좋겠고 또 가끔 자기소개 준비? 예, 인성 면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면접관이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라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마지막 한마디 정도 준비를 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했던 그 지원서에 적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원서에 수상 내역, 학교라든가 학점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적었을 때 자기소개서에서 질문 나올 거에 대한 준비. 그거 이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순발력과 순수한 인성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질문이 있고 인성 질문이 있는데 자기소개서 질문은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을 유추하는 질문을 말하고요. 순수하게 인성 질문이라는 거는 너 왜 은행원 되려고 하냐? 나중에 10년 후에 인생에서 은행 안에서 말고 인생에서 꿈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은 자기소개서에 나오지 않은 질문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좀 고민하고 답변을 좀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살아가면서의 어떤 마스터 플랜 같은 거, 예. 인생을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꿈이나 포부들도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은행에서는 이 순발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순발력을 많이 체크를 하는데요. 이 순발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현장 면접에서 국민은행을 가지고 네 글자로 된 그 사행시를 만들어 보라. 갑자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면접을 보는 학생들로서는 좀 그거 되게 긴장을 할 수 예. 있겠죠. 아나운서 시험에 1분 스피치 같은 그런 게 예, 그런 순발력입니다. 그런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한 업종이 이 은행업이다 보니까 그 이 순발력이라는 게 또 막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야, 우리 평상시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질문도 이번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게 보니까 그 자기소개, 30초 내에 자기소개도 그렇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좀 싶은 해야 될 한마디들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순발력에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 모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써보기도 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써보는 것보다 말을 해보는 게 말해보는 거. 훨씬 더 정리해보고 도움이 되죠. 똑같이 해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자, 만약에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다시 공채 지원할 때 그때 좀 불이익이 좀 없을까요? 블랙리스트 이른바. 네. 이게 있을까요? 네. 이른바 블랙리스트인데 블랙리스트는 은행권에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네, 되니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블랙리스트는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러니까 있는데- 기록이 남아 있나 봐요. 예. 오. 그거는 뭐냐면은 그 학생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그 지원자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신에 블랙리스트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전체 모든 분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이 판단을 하는데요. 갑자기 급수습하시는 느낌. 근데 이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어떤 근데 한 번 지원했을 때 딱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이 지원자는 도저히 은행하고는 안 맞다. 그럴 때. 예, 안 맞다라고 하는 게 그 면접관들에게 강력하게 그것도 1인 한 어떤 명이 얘기인지 아니고 알겠어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에게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그 다음 채용 과정에서 이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미안하지만 그 이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 뭐 어떤 스펙적인 것도 그렇겠고 외모적인 것도 그렇겠고 그런 그럴 수도 성향. 있겠네요. 네, 성향이 있을 수 있고요. 스펙 이제 면접을 본다는 거는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펙적인 부분은 그 과정에서 별로 아니지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이미지, 않고요. 성향. 오프라인 이미지, 성향, 이미지, 그래요. 성격, 이미지. 말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블랙리스트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블랙리스트는 확률적으로 보면 한 지원자 10,000명에 1명꼴, 예, 만 로또 명에 로또 확률이네요. 예, 예. 10,000명에 1명꼴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9,999명의 지원자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백쌤이 솔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나 본인들이 지금 딴 거 준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 안 하셔도 가지거나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를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 끝으로 저희가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또 지금 또 이거 준비하신 분 있을 텐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블랙리스트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얘기하시네. 우리 학생들이 걱정할까 봐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그런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예. 그 학생들은 항상 저를 만날 때 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네.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국민은행 현장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인사 담당자 그리고 평가하는 분을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면접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되니까 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짜 저기 블랙리스트 그 크게 작용하는 거 맞죠? 크게 예. 작용하지 않습니다. 않는 거 예. 맞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크게 예. 작용하지 또 않는다고 얘기하셔가지고. 하니까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레지의 류수환 컨설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아주 1부도 알차게 보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제 구본화 캐스터가 아니네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구인 우리 사원을 찾습니다도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인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잡정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잡정센터의 새 코너가 선을 보이는데요. 공개 네. 구인 우리 사원을 찾습니다 코너인데요.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던 우리 그 벽산의 아주 훈훈한 인사 담당자님과 함께 주식회사 벽산의 인재상과 공채 일정을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라도 광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건우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원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에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벤처를 위치하고 있는 의료, 정밀, 과학기계 및 시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쿠보텍 사업장입니다. 임플란트 영업, 신규 거래처 개척 및 기존 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할 제약 영업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의료공학 전공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및 차량 소지자를 우려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4일까지이지만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경력 무관이라고 하니까요. 관련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남의 날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다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구직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매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행사는 5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11층 상설체험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업체는 21세기 메디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LK전자 등 5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의료용 조사침, 생산직, 렌즈 검사원 등 총 2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직무별로 150만 원부터 24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만남의 날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셔서 면접 복장으로 사업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내일 만남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인베니아 주식회사입니다. 인베니아 주식회사는 LCD 장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역시 구인 발굴 기업입니다.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사무직 2명으로서 각각 구하는 게 이제 한 분은 K-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한 분, 그 다음에 단순 사무 보조 하실 수 있는 한 분을 시간 선택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업무는 이제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정산, 그 다음에 사무 보조하시는 분은 자재 관리 관련 전표 처리, 재고 정산, 문서 작성을 맡게 됩니다. 자격 조건은요, 두 가지 모두 초대조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 가능하시고요. 근무 시간은 시간 선택제라 이제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 짧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140만 원 이상이고요. 조건은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선택제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직무와 시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Somewhere beyond the shore, we'll kiss just like before. Happy we'll be beyond the... 네, 이번 시간은 새로 저희가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회사의 경영 이념과 꼭 맞는 우수한 인재를 찾고 싶은 강소기업의 인재상과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공개 구인 우리 사원을 찾습니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출연을 해주셔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소개해 주신 바가 있죠. 네, 이분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벽산의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자 박수양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주식회사 벽산의 박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어떻게 또 나오셨네요. 네, 지난번에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으로 아쉬운 면이 좀 있어갖고요. 그래요. 네, 이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취업 지원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자 다시 한번 우리 나오게 박 과장님을 딱 뵈면요, 약간 좀 큰 형님 같은 그런 든든해요. 느낌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저 오늘 아주 든든한 느낌처럼 네. 좋은 정보 부탁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1부의 김하연 캐스트에 이어서 이분은 아주
1시간 전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던 분인데 2부의 새로운 도우미 한유진 캐스터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유진 캐스터 새롭게 시작한 만큼 인사하면서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한유진입니다. 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면서 고민, 걱정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취업하는 게 제 소원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혹시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라고 아시나요? 네, 제 이름이 유진인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지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게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뭐 아까 저 뒤에서 그렇게 하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새면서 이걸 준비한 거예요. 유진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니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5월 26일 금요일에 시작된 벽산의 채용 공고를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2017 주식회사 벽산의 신입사원 전형은 지난주인 5월 26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전형의 접수 기간은 5월 26일 금요일부터 6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집 부문은 재무관리, 유통과 특판 영업 부분, 그리고 기술 영업으로 신입 정규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통 응시 자격 살펴보시면요. 먼저 재무직무 부분에서는 상결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기졸업자 또는 2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8월 졸업 예정자이고요. 영업 직무는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8월 졸업 예정자로 건축 계열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지방근무 가능한 자, 해외 영역에 결국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이번 주식회사 벽산의 공채 소식은 상반기 공채가 끝난 상황에서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가 있는데요. 지원 방법은 채용 포털인 인크루터를 통해 온라인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2017 주식회사 벽산의 신입사원 공채가 전통 있는 이게 건축 자재 회사인 벽산을 잘 모르고 있을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과장님, 이제 들어봐야 본격적인 얘기 해봐야 될 텐데 채용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채용 절차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예. 그 서류 전형을 시작을 해서요. 1차 면접은 그 역량 면접을 보게 됩니다. 실무 팀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자들을 검증하는 역량 면접을 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2차 면접, 경영진들을 하여금 준비된 PT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1차 면접의 합격자에 대해서는 주어진 직무별로 과제를 제시하고요. 먼저 미리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면 2차 면접 당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는 면접, 그리고 그 2차 면접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인성검사를 5%N으로 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3차 면접, 행동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전형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네. 네, 벽산의 지원자의 실제적인 성향과 경험과 준비 과정 등 본인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1번 보시면 가족 및 교육관계, 생활습관 및 버릇처럼 학창시절 및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살펴보시면 가장 힘들었던 또는 실패했던 경험과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성격의 장단점을 800자 이내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은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실무 영역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거나 경험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기술하시면 됩니다. 4번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과를 달성했던 사례를 기술하고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1500자 이내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과의 관계와 갈등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그리고 자신의 업무 스타일이 어땠는지 그리고 활동의 성과 관리 등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입사 후 본인의 희망과 상이한 직무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소속팀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자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인데요. 지원자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을 쏟았고 그리고 절실하게 성취하고 싶었던 것들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행동했던 경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윤 캐스터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네. 자기소개서 항목을 짚어주셨는데요. 6개 항목인데 정말 뭐 구체적인 자기소개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벽상 관계자분께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작성 요령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점을 가장 좀 중시한다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 부분이 네네. 많이 좀 이렇게 다른 회사들과 다를 걸로 압니다. 되게 좀 디테일하네요. 저희가 한 예. 3년 전에 저희가 이걸 좀 설계를 했고요. 네. 뭐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기의 솔직한 얘기를 써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요즘 뭐 한 100개 정도 지원서를 내는 거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지원자분들이 그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밤을 새서 뭐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시는데 저희도 제가 또 저희 그 관련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 뭐 안 읽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 많은 지원서를 다 읽으세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스펙 같은 부분들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봅니다. 단 그 스펙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3.0 맞은 친구보다 3.5 학점을 맞으려고 하는 친구가 조금 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혹은 성실성을 인정해주자. 영어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토익을 500점 맞은 친구보다 600점, 700점 맞는 친구들이 조금 더 영어 공부하려고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성실함을 인정해주자라고 해서 서열화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으로 스펙을 서열화시키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중점으로 서류 합격자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서열화를 하신 다음에 예. 쭉 읽어보신다고 했는데 읽어보다가 내용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 뭐 말씀드리면 상향 평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학연수 다 갔다 오고요, 뭐 인턴 생활 하고요, 그리고 뭐 그 취업 계약직이든 뭐 어떤 다른 사회생활 하고요, 동아리 활동하고요, 다 동일하게 대물 스펙 네, 많은 다 그렇게 거죠. 동일하게 동일한 직무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뭐 취업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는 이번에 이 회사는 됐어, 이 회사는 안 됐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친구도 똑같고 이 친구도 똑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변별력 기준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솔직한 자기 얘기를 써주는 게 지금 같은 상향평준화 시대에서 자기소개서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인사 담당자이시니까 정말 예.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보셨을 네, 텐데요. 그렇죠. 솔직하게 실제로 이 친구는 정말 괜찮다. 우리 인재상과 정말 부합한다. 뭐 이런 친구가 있었을까요? 지금 실제로 뭐 후배시겠고 네네네. 부하직원일 텐데.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좀 가장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향 평준화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뭐 경력들 이런 것들을 다 적어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한 친구의 사례가 좀 떠오르는데요. 네.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번 공채와 마찬가지로 영업직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떠한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 부모님이 학자금 뭐 이런 것들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대학생활 내내 그 커피숍 아르바이트만 했던 것이죠. 뭐 다른 친구들이 뭐 해외 연수, 뭐 어떠한 자격증 취득하고 이런 시간보다도 본인이 그런 그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소개서 썼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생활비와 또 그리고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학교 앞에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직무에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고 또 고객들의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 또 클레임을 건 고객들이 다시 오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억양부터 어떠한 태도부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업은 다르지만 벽산에 들어와서 이 영업직무에 들어와서 영업직무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물건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이 직무에 준비를 잘했다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지원해서 들어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디테일이 좀 살아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인의 이제 뭐 얘기를 했다는 게 가장 과정만 중요한 얘기하신 거죠. 거지만 예. 그 친구만 있었던 어떤 실제 사례도 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랬나요? 이게 가장 중요했던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취업 컨설턴트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대피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잘 쓴 자소서를 가져다가 인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본인의 실제적인 준비 과정, 또 본인이 어떻게 이 지원한 직무를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왔던 것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보니까 그 영업 직무에 맞는 경험들을 이 아르바이트,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쌓아왔고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뭐 질문이 없지만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라는 게 좀 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 물론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긴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어떤 게 좀 눈에 딱 꽂혔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영업을 위해서 뭐 뭐 CS 자격증을 딴다든지 많은 자격증을 따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업 직무에 있어서 필요할까라고 의문스러운 자격증도 많이 써서 이력서 사항에 놓습니다. 실제로 이력서 사항에 쓰는 자격증 같은 경우, 뭐 대활동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역량이고 자기의 무기거든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준비했다고 해서 뭐 그것들을 저도 그냥 같이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요즘 뭐 NCS라고 직무 적합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 취업 준비한 친구가 우리 벽산에 대해서 알고 왔느냐, 공부하고 왔느냐, 또 내가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해 왔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했던 것들보다 내가 정말로 이 영업 직무라는 이 직무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구체적인 사실, 또 어떤 직무 연관성 있는 그런 경험들을 더 중시하게 보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번 뭐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팁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제 직무에 맞는 경험, 뭐 어느 회사나 최근에 직무 접성을 본다는 건 뭐 네. 벽산 외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벽산 역시 실제 직무에 맞는 경험을 더 중시해 여긴다. 뭐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진정성 있는 실제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또 직무에 맞게 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특히나 꾸며진 자소서는 좀 금방 간파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그래요. 알아들어도 될까요? 아까 네. 저기 뭐 우리 그 일부에 뱅쌤도 뭐 1초 만에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렇죠. 자기소개서 딱 보면은 답이 나오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업무가 이렇다 보니까 계속 자기소개만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름만 빼고 다른 사람한테 붙여도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될 정도로 다 비슷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다 동아리 회장이고요. 동아리 회장 속에서 뭐 본인이 처음에는 어려웠었는데 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유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자기소개서 문항도 자기 얘기를 쓰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디테일을 기하신 적이 이유가 있으시네요. 네네네. 복붙을 할 수 없, 복붙 방지용으로. 네, 본인 굉장히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하는 게 대박. 기업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강소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강소기업치고는 거의 뭐 대기업을 능가하는 디테일을 갖고 제일 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자소서.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식회사 벽산 전역에 지원하신 분들은요,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 내용이 없으면 절대 지원할 수도 없고 자기소개서 쓰기도 쉽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솔하게 정리하시는 거 이거를 좀 선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주식회사 벽산이 채용 전형 및 회사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채용 홍보 영상을 또 그래요. 자체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홍보 영상인지 좀 소개 그래요.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채용 홍보 영상을 뭐 과거에도 사용을 했었지만 네. 실제적으로 취업 지원자들이 보고서 정말 취업에 도움받는 그런 부분에 영상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또 바로 위에 선배들이죠. 갓 신입사원이 입사한 그런 부분에 선배들이 인터뷰를 해서 뭐 내가 이 취업을 이렇게 했다, 면접을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를 좀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제조업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그런 부분에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직접 찍어서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곳에 업로드를 시켜서 취업 지원자들이 좀 볼 수 있게 좀 많이 직접 해놨습니다. 찍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직접 매주 핸드폰으로 맡기신 건 찍었습니다. 아니고. 예. 찍고 이제 뭐 그런 화면 구성 같은 거 맡기셨었다는 데다가? 아니 제가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예. 자체적으로. 조금 아마추어 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래요. 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예. 상당한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보니까 장점들 우리 회사의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장점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야 된다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뭐 벽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66년이나 오랜 경력 동안 지속되어 온 회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밝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표이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해하시고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원들이 들어와서 자기 개발을 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많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들어와서 뭐 대학원을 MBA를 진학해서 이렇게 졸업한 경우도 있고요. 네, 좋네요, 그런 건 참. 네, 뭐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70%까지 지원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뭐 전화 외국어도 그렇고 어떤 등록금이에요? 네. 좋네요. 그렇게 하셔도 들어와서 안 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 그렇게 네. 하기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돈을 거예요. 그렇죠. 준대도 안 공부를 안 하는 하고, 분들이 그러니까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할 수 있는 복지보다도 그렇게 자기 개발을 계속 독려해 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자기를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본인의 역량을 키우셨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정말 벽산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신 것 느낌이 같은데요. 참 좋으세요. 아까 네네. 얘기했던 뱅쌤이 얘기했던 느낌 좋은 분들이 이런 느낌이라는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느낄 수 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벽산에 지원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채용 공고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업 직무에 대해서 지원을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영업의 형태가 있겠지만 저희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유통 영업, 특판 영업, 기술 영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B2B 기업이다 보니까 유통 영업 같은 경우는 거래처, 뭐 저희가 뭐 그 인테리어 사무실도 될 수 있고요. 뭐 어떤 뭐 건축 자재를 파는 그런 대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영업 관리, 뭐 영업 매출 회수 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업을 하는 것을 유통 영업이라고 하고요. 건설회사나 뭐 건설 현장에 직접 가서 입찰이 주어지면 거기에 참여해서 수주하는 것을 특판 영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설계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저희의 제 상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 시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또 기술적 서포트를 해주는 것을 기술 영업이라고 합니다. 예. 뭐 많은 영업이 있겠지만 뭐 저희 영업의 특성을 좀 아시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번 벽산의 진행에 정말 많은 지원과 또 관심 부탁하겠고요. 지금까지 벽산의 박수양 과장님과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 아주 알찬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요, 실시간으로 스펙과 자소서, 면접, 직무지원 전략까지 1:1 맞춤 컨설팅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왜 떨어졌나가 방송됩니다. 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